깜빡했다고 이거 안 보고 바로 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내과수의사 이승우입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분이면 한 번쯤은 심장사상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장사상충이 뭔지는 모르셔도 병원에서 한 번쯤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심장사상충이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또 이걸 어떻게 해야 잘 관리하는 건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다행히도 최근에는 심장사상충 때문에 병원에 오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보호자분들이 잘 예방을 하고 계시다는 건데요. 요즘 많이 예방되고 있긴 하지만 매월 아이한테 먹이는 것이다 보니까 이거 매월 먹여도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비용도 꽤나 있다 보니까 여러 마리를 키우시거나 대형견의 경우는 조금 부담되기도 하죠. 그리고 막상 찾아보면 심장사상충에 대해 혼란스러운 내용도 꽤나 있는데요. 어떤 분은 심장사상충 약을 무조건 매월 먹여야 한다 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약이 독하니까 가능한 한 적게 먹여야 된다 라는 분도 있습니다. 각자의 주장이 조금씩 달라서 제대로 선택하시라고 연구와 임상 데이터를 기준으로 알려드려 볼게요. 아마 스스로 판단이 되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먹였다가 안 먹였다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 애기들에게 자칫하다가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다시 먹어도 되는 약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어요. 이건 꼭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매월 먹이더라도 깜빡할 때는 오늘 알려드리는 이 약은 진짜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심장사상충이 어떤 병인지, 또 이걸 예방하기 위해 먹는 약의 성분을 알려드릴 거고요. 종종 보호자님들 중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심장사상충이 사람한테도 없나요? 약이 독하다던데 아이들한테 무리가 가진 않나요? 겨울에는 안 먹여도 되나요?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근거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상충의 새끼벌레예요. 유충이라고 부릅니다. 계속 움직이죠. 근데 이게 새끼일 때는 이 정도인데 이게 점차 커지면서 이 정도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벌레는 새끼벌레로 우리 애기들 몸에 들어오면 이렇게 성인벌레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징그럽죠? 이렇게 징그러운데 혹시 비위가 약하시면 지금 영상 한번 뒤로 가기로 눌러주세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 새끼벌레는 이렇게 아주 크게 자라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란 성인벌레를 성충이라고 합니다. 성충은 우리 애기들 심장이나 폐나 혈관에 살게 되는데요. 그럼 당연히 우리 아이들은 염증도 생기고 기침도 하고 숨쉬기도 어려워집니다. 이 기생충을 심장사상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병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겐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벌레가 우리 아이 몸속으로 아예 못 들어오게 한다. 두 번째, 벌레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애기들 몸속에서 못 자라게 한다. 가장 좋은 건 당연하지만 벌레가 우리 애기들 몸속에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러려면 뭘 조심해야 되냐? 바로 모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코로나랑 비슷한데요. 코로나 유행할 때 이미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침이 닿거나 공기로 전파될 수 있다고 해서 거리 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저도 와이프랑 거리를 좀 뒀는데요. 심장사상충도 비슷합니다. 사람처럼 직접 감염되는 건 아니지만 모기를 통해 간접 감염이 되거든요. 이미 심장사상충에 걸린 강아지에는 이런 벌레가 강아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모기가 이 강아지의 피를 먹고 우리 애기를 물게 되면 이때 아까 보여드리는 이 꼬물거리는 새끼벌레가 우리 애기들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새끼벌레는 우리 애기들 몸에서 자라서 이렇게 성충인 성인벌레까지 크게 되고요. 보통 이 새끼벌레가 성인벌레가 되기까지는 약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란 성인벌레는 우리 애기들 몸속에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리 애기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는 기침,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우리에겐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들어온 새끼벌레를 약을 통해 죽이는 거죠. 바로 이 약이 우리가 흔히 들어본 심장사상충 예방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런 게 바로 이런 것들이고요. 말은 예방약인데 정확히는 새끼벌레인 유충을 죽이는 약입니다. 이 약을 먹으면 혹시나 모기를 통해 들어온 새끼벌레도 우리 애기들 몸에서 이렇게까지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새끼벌레를 죽일 수 있는 약을 예방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신 이 약은 새끼벌레들만 죽일 수 있어서 성인벌레가 되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새끼벌레 때 죽여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약에도 종류별로 성분도 다르고 효과도 약간씩 달라요. 일단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먹는 약,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약이 4가지가 있는데 장단점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 보면서 나는 뭘로 우리 아기들 예방해줘야겠다 하고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마롱이는 뭘 하는가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바르는 약부터 봐볼게요. 바르는 약에는 레볼루션이랑 에드보킷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르는 약의 장점은 진짜 약 안 먹는 애들 있죠. 그런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고 강제로 먹고 나서 막 토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한테 간단하게 목 뒤에다가 발라주기만 해도 예방이 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레볼루션부터 봐볼게요. 이 약의 장점은 출시된 지 20년이 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래됐다 보니까 예방 범위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 심장사상충, 내부기생충 일부, 외부기생충 일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애기들한테 안 좋은 벌레가 심장사상충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런 벌레까지 예방이 안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외부기생충 예방을 또 해야 됩니다. 다음은 에드보킷입니다. 에드보킷의 장점은 넓은 범위를 커버한다는 거예요. 심장사상충, 벼룩, 진드기, 모낭충 이런 것까지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는 약 중에서는 레볼루션보다는 에드보킷을 더 많이 하시긴 합니다. 반면 단점은 진드기 중에서 가장 위험한 진드기인 참진드기가 예방이 안 된다는 것인데요. 대부분 진드기로 옮는 나쁜 병은 이놈의 참진드기가 다 옮기거든요. 그래서 만약 에드보킷을 하는 경우라면 외부 구충을 해야 돼서 레볼루션과 마찬가지로 단점입니다. 다음은 먹는 약을 봐볼게요. 먹는 약에는 이런 포장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들인데 이게 하트가드고요. 이게 넥스가드 스펙트라입니다. 먹는 것의 장점은 아무래도 피부 예민한 아이들이 있는데 발랐을 때 나타나는 피부 발진 같은 피부 트러블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하트가드는 맛있다고 소문난 약인데요. 애들이 굉장히 잘 먹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아까 20년 됐다는 레볼루션보다도 더 오래됐습니다. 1987년에 출시라서 심장사상충 약 중에서는 거의 가장 오래된 약이에요. 반면 단점은 말 그대로 하트, 심장만 가드 막아준다는 건데요. 이름 참 잘 지었죠. 레볼루션이랑 비슷하게 심장사상충이 있는 유충이랑 그 외에는 일부 장내 기생충만 예방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따로 또 외부 기생충 약을 먹던지 바르던지 해야 됩니다. 하트가드의 경우 한 가지 더 가장 주의할 점은 콜리종의 아이들은 절대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하트가드는 하트만 가드한다. 외부 기생충 약은 따로 먹어야 된다. 콜리종은 하트가드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싹 다 예방하겠다고 해서 나온 게 넥스가드 스펙트라라는 건데요. 이겁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제품이고요. 이름이 그래서 넥스가드, 넥스트가드인가? 라는 생각도 들죠. 이 약의 가장 큰 장점은 예방하는 벌레의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성분에는 아폭솔라너, 밀베마이신 옥심이라는 성분인데 각각 외부기생충, 내부기생충을 예방할 수 있죠. 그래서 비용도 사실은 가장 비싸긴 한데요. 제 경험상 요즘은 넥스가드 스펙트라를 가장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둘 다 예방이 되다 보니까 또 따로 예방할 필요가 없어서 그렇죠. 근데 이 약이 아이속사졸린이라고 하는 성분의 계열인데요. 이게 일부 개들한테는 근육 떨림이나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처방하는 아이들한테는 구토는 종종 있었지만 그런 부작용은 잘 없긴 합니다. 바르는 약은 피부 발진이 생긴다는 것이 단점인 것처럼 먹는 약은 식이 알러지가 심한 아이들한테 알러지가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바르는 약이랑 먹는 약은 우리 아이들한테 맞춰서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심장사상충 예방하는 방법을 정리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커버 범위는 넥스가드가 가장 넓고 그 다음이 에드보킷, 그 다음이 레볼루션, 그 다음이 하트가드입니다. 아마 제가 마롱이를 뭘 먹이시는지도 궁금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애기는 넥스가드 스펙트라를 먹이고 있습니다. 하트가드가 맛있어서 겨울에는 하트가드도 먹여봤었는데 겨울에 진드기를 물려와서 그 뒤로는 아예 넥스가드 스펙트라만 먹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외부구충 예방을 따로 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약을 넥스가드 스펙트라를 가장 많이 먹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에드보킷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나는 뭘로 우리 애기를 예방해야겠다까지는 이제 정해지셨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약을 얼마의 주기로 먹여야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AHS라고 미국 심장사상충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심장사상충 약을 매달 먹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부분의 수의사분들은 매달 먹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영상 보시는 보호자분들도 대부분 매월 심장사상충 약을 먹이는 게 좋다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매달 먹여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런 벌레를 죽인다라고 하니까 약이 좀 독하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몇몇 수의사분들 중에서는 심장사상충을
매달 처방하는 건 너무 과잉 진료다. 모기가 있을 때만 예방하면 된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각각의 입장을 연구를 근거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확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모든 입장에서 공통된 이야기는 심장사상충은 반드시 예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런 벌레가 자라서 우리 애기들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 자체를 먹여야 하는 건 맞는데 주기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왜 견해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모기 때문인데요. 벌레를 옮기는 모기가 있고 안 옮기는 모기가 있다는 거죠. 각 견해별로 근거한 연구자료를 가져와서 설명드릴게요. 매월 먹이자는 곳은 아까 보여드린 AHS, 미국 심장사상충협회의 연구를 기반으로 매월 먹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매달 안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AHS 연구를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AHS, 미국 심장사상충협회, 여기가 심장사상충에 관련해서 연구나 조사를 하는 곳인데요. 보통 이런 연구나 조사는 제약회사 후원을 통해서 운영되기도 합니다. 물론 둘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진 내용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 연구에서 말한 매월 먹어라 라는 주장이 약간 제약회사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이야기다 보니까 신빙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를 대신해서 언급되는 곳이 VDCI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진에서만 봐도 아시겠지만 중간에 모기가 있어요. 여기는 모기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모기랑 진드기를 관리하는 환경 서비스 회사예요. 여기가 미국의 주 정부, 지방 정부, 미국 모기 방제지구 이런 곳이랑 협력해서 모기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거든요. 진짜 별별 곳들이 다 있죠. 아무래도 심장사상충이 모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다 보니까 모기를 관리하는 여기에서 발표한 논문들을 많이 가져옵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 벌레를 옮기는 모기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아데스, 아노펠레스, 큐렉스, 만소니아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은 진모기는 벌레를 안 옮긴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건 잘못된 사실입니다. VDCI에서 말한 모기 종류 중에 큐렉스가 진모기의 한 종류인데 이것도 벌레를 옮긴다고 하거든요. 좀 복잡하게 설명드렸지만 혹시나 잘못 알고 심장사상충 예방을 안 하는 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정확한 근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론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진모기도 벌레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한테 위험한 거죠. 그래서 산책을 안 나가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또 그럼 겨울에는 모기가 없으니까 안 먹여도 되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겨울에도 모기가 있습니다. 특히나 큐렉스라는 진모기는 따뜻한 실내나 축축한 장소에 숨어서 겨울을 지내기 때문에 겨울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약을 좀 덜 먹이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거예요. 약이라는 게 나름 안전하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정말 혹시나 우리 아이한테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올 수도 있고 또 비용도 무시를 못하니까요. 근데 결국 핵심은 약이 약값을 하냐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약값은 단순히 돈을 말하는 건 아니고 약의 효능이 그런 리스크를 지고라도 먹을만 하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건 보호자분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견해를 조금 조심스럽지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매월 먹이는 게 심장사상충의 리스크를 겪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마롱이도 매달 먹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안 먹이죠. 근데 이 리스크라는 게 어떤 보호자분들은 나는 그래도 부작용이나 이런 게 너무 걱정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판단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길지만 각 견해와 그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보호자분들이 심장사상충에 대해서 종종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서요.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심장사상충이 사람한테도 없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연구까지 이야기하면 복잡하실 테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람한테는 강아지 심장사상충이 옮는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감염되더라도 사람 몸속에서 이 벌레 자체가 살 수가 없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 모기가 우리 피를 먹으면서 벌레 접촉을 하기도 하는데 들어왔다고 해도 면역 반응 때문에 제거가 되게 됩니다. 가끔은 면역 반응 때문에 폐로 이동해서 염증성 결절이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드물다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에서 검색해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깜빡했다가 다시 먹이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약이 매월 먹이는 것이다 보니까 혹시나 깜빡해서 다시 먹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마롱이 먹인다는 넥스가드의 경우 다시 먹일 때는 그대로 먹이면 안 됩니다.
넥스가드 스펙트라에는 밀베마이신 옥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미세사상충을 죽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게 갑자기 들어가면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해서 심한 알러지 반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순식간에 쇼크가 온다거나 구토, 설사, 붓기, 가려움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요. 혹시나 깜빡하고 못 먹이셨으면 다른 걸 먹이시거나 꼭 검사받고 먹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심장사상충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매주 세상에 아픈 개가 없도록 매주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구독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